안녕하세요. 공부의 모든 것 저자 방영찬입니다. 이 책에서는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꼭 필요한 내용들, 특히 오늘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핵심적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책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효과적으로 학습에 임해서 그런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이거를 좀 짧게 효과적인 그런 학습 방법의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10가지 정도의 내용을 간략하게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교육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으나 교육은 인간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지금 학습하거나 교육에 있어서 보면 유전적인 요소도 있고 또 환경적인 요소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교육의 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하는 학습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공 사례를 하나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래 학생이라고 이 학생은 중학교 2학년 때 수학 성적이 60점대로 거의 수포자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내신도 거의 4, 5등급,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 거의 포기 상태에 들어간 상태에서 2학년 겨울방학 때 저와 함께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말씀드리면 중학교 내용을 포함한 고등학교 과정을 단기간 안에 준비하는 그런 집중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3월 모의고사에서 2등급, 6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 나오게 되어서 이 학생은 원하는 대학에 성균관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고 그 동생은 언니의 그런 어려움 때문에 3년 동안 저와 함께 학습을 하여서 고려대학과 의과대학을 들어가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더라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자세와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이 수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중학교로 본다면은 대체적으로 50%,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70% 정도가 수포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수포자의 원인이 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은 하나씩 단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 교육과정을 보면 여기에 학습자 중심의 활동 강조라든가 또는 위계학습 이론을 토대로 한 그런 계통학습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고 특별히 이번 변화된 새로운 교육과정에는 학생들의 학습 분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 20% 정도의 내용을 줄여서 학생들에게 수학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려고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심화학습과 선행학습의 차이가 뭘까? 이거 상당히 이제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인데 과연 선행학습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면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심화학습과 그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드린다면 심화과정은 선행학습을 함으로 해서 심화학습의 효과를 굉장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선행학습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행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자기 학년의 학습 내용을 80%, 90%를 완전히 습득한 학생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 부족한 학생이 선행학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 낭비뿐만 아니라 수포자로 가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 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우리 학생들이 왜 수포자가 되고 그리고 또 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느냐 하면 반복 학습하는 그러한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복습이 아주 중요한데 학습이 끝나고 나면 학습 후에 바로 그 복습을 해서 이 망각곡선,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 의해서 바로 학습한 내용을 반복 훈련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만약에 일주일만 지난다면 그 학습은 하나마나한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수학의 중요성은 4차 산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과목이기도 하지만 현재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가장 비중이 크고 특히 자연계 학생, 이과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비중이 크고 절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수학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 수학이 왜 중요하냐? 우선 단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주일에 주당 시간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훨씬 많고 특히 이과 학생들은 그 시간이 많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에 매일 수학을 한다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수학은 단계적으로 기초부터 잘 훈련만 되면 시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수학 공부하는 시간을 압축해서 다른 과목 하는데 더 투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과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수학은 전략적인 과목이고 그리고 그거를 효과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내신 수학과 수능 수학이 어떨까 이렇게 고민들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내신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교과서를 열심히 잘 학습하면서 문제 훈련이 되면 그거는 수능 수학 준비하는데 똑같은 준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신 준비를 하면서 수능과 연결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학생 개인이 이 내신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선은 학교에서 하는 내신 준비뿐만 아니라 또는 수능과 논술 면접이 다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과서나 문제집에 나오는 증명 문제를 기본적으로 하면서 또 개념을 확실하게 익혀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훈련하면서 개념 정리가 되고 또 부족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게 되고 그래서 반복 학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 개념이 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쉽게 효율적으로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학 성적을 올리는 10가지를 간략하게 본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모르는 것을 알 때까지 집요하게 질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이 상위권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수학은 눈으로 하면 안 되고 손으로 직접 써가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재미로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개념을 확실히 익히기 위해서 반복해서 그리고 그 원리를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통해서 또 공식은 증명 방법의 과정이나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고력을 키우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게 되면 선생님의 수업을 잘 귀담아 듣고 복습할 때 학생 스스로가 나만의 풀이 방법을 잘 연구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고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틀리는 문제를 계속 틀리기 때문에 오답 노트를 통해서 취약 부분을 보완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수학의 자신감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매일매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0문제 정도를 습관적으로 풀어서
수학의 기본 개념과 그리고 문제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는 정말로 이 문제가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럴 때는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문제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잘 읽어보면 그 조건을 통해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킬러 문제 같은 경우도 문제 안에 답을 조건을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문제 훈련이 되어야만 기본 개념과 응용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0점 맞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점을 맞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우선은 교육과정에 있는 연계성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등학생이 중학교 과정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면서 중학교에 연계된 학습들을 보완해야 되고, 그리고 교과서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본인이 잘 습득을 해서 친구에게 설명할 정도의 그런 아주 확실한 개념 정리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을 하다 보면 예상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는 것까지 할 수 있는 아주 높은 실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수학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강조할 점은 시험 볼 때 우선 시험지를 딱 보면 학생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번서부터 쭉 풀다가 한 4번 정도 가서 문제가 잘 안 풀리면 당황해가지고 그 문제에 매달리다가 끝까지 다른 문제도 다 손도 못 대고 시험지를 내서 낭패를 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볼 때는 우선 자기가 먼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70%를 1번부터 끝번까지 쭉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체크된 문제 중에서 20%를 정리해서 체크한 답안을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어려운 10%를 종칠 때까지 정리해서 내게 되면 100점을 맞는데 아주 근접한 점수 또는 100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가져야 할 요건이 무엇일까? 우선 선생님은 실력을 갖춘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에 대한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선생님의 인성이나 인품으로 학생이 존경하고, 그리고 질문도 항상 같은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하나씩 익혀가면서 실력을 키운다면 학생은 상당한 효과도 있고 실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하고 이스라엘을 비교한다면 한국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지능 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평균 IQ가 102 이상. 근데 이스라엘은 IQ 지능 지수가 평균 94.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노벨 상이나 이런 것을 많이 타게 되는 것은 뭐냐? 한국에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오늘 학교 잘 다녀와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오늘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좋은 질문을 많이 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것이 어려서부터 훈련이 됐을 때 학생은 아주 높은 사고력을 가지고 노벨상까지 타는 그런 훈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모르는 걸 알 때까지 질문하는 그런 집요함의 훈련을 필요하고, 특히 자연계 학생들은 더 훈련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요새 얘기하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또는 드론이나 기타 우리 사회에서 아주 밀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그 기하학인 기본 개념을 가지고 3D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입체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공간 지각 능력을 키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학을 바탕으로 해서 4차 산업에 앞으로 닥쳐올 그런 준비를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서 훈련이 된다면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을 가면 지금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당장 실천함으로 해서 내가 꿈꾸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미래도 없습니다. 한국은 참으로 교육열이 대단합니다. 이 교육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경제 대국으로 또 세계 10위권 안에 아주 상당히 발전된 나라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의 교육열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선배들이 그야말로 교육에 대한 그런 높은 의지를 가지고 그 자녀들의 미래를 계획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어떻게 세계적 기업이 됐을까? 그거는 바로 대한민국의 교육열을 통해서 이렇게 성공적인 그런 기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삼성이 애플을 뛰어넘고 세계 1위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많은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이 정말 공부를 하면 어떻게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활동할까? 공부를 하면 본인을 위해서만 살 것이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이 장기려 박사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무소유의 그런 신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신 분입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도 본인이 열심히 하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사회에 발전하는 귀한 제목들이 되는 것이 교육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추천하거나 또는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좋아요나 구독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과 같이 해서는 잘 될 수 없다는 신념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운명이 모여서 한 나라의 국운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이 만든다는 신념으로 베스트셀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